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찰, 한국 경찰에 대해서 그동안에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한국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검경 수사권 이전 문제를 나올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그 상식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은 검찰이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게 검찰 위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명도 불식해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여론이고 전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죠. 이게 왜 오명이 나왔느냐. 기소권 독점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민생 치안부터 민생 수사부터 모든 수사의 거의 98%를 경찰이 초동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2%만 검찰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검찰이 이 수사의 결과를 조율을 하기 때문에 모든 중요 수사는 검찰이 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초동 수사를 98%를 경찰이 한다면 경찰의 수사 능력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검찰이 중요 수사를 주로 조율하기 때문에 중요 수사는 검찰이 수사 능력을 발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경찰은 현직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현직이 끝나고 나서 변호사로 또 활약을 하기 때문에 이 변호사로 활약을 하면서 다시 이 현직 검찰과의 연계관계, 그 먹이사슬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검찰의 권력이 계속적으로 확대 발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경 협조가 평등하게 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소권 독점 문제도 있거니와 또 하나는 직급 차이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지금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검찰 내에서는 검사장이 차관급이죠. 그러니까 40여 명 이상의 차관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급 한 명인 집단과 차관급이 40여 명인 집단과 어떤 우열 관계는 누구나 평등의 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군 같은 경우에는 대장 7명이 장관급입니다. 경찰은 지금 13만 명 정도가 되는데 차관급이 경찰청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트렌드는 전체적으로 분업화의 트렌드입니다. 산업 발전은 너무 많이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같은 변호사를 해도 변호사가 노동 변호사가 있고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고 이렇게 분업화가 아주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 트렌드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민생 치안, 법률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요리사에도 중화 요리를 하는 요리사한테 프랑스 요리를 주문하는 건 결과를 뻔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갈수록 분업화가 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 자체도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경찰의 부담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생 치안에 중점을 두어서 해왔는데 앞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상당 부분 떠안게 돼 있죠. 또 대공 수사권도 국정원으로부터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찰의 지금 인원과 예산으로는 민생 치안을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민생 치안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바로 그걸 민생 치안을 국정원이 할 수 있느냐, 검찰이 할 수 있느냐, 바로 국민들의 피해가 바로 간다는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착오 기간이 2, 3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업무 이관 기관 또 하면서 잘못되면은 바로 우리가 수정을 해야 한다. 대명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교훈을 얻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선 누구나 한국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할 겁니다. 물론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 및 제도상의 한계가 있어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민생 치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게 바로 이태원 참사였죠. 민생 치안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면 안 된다는 게 이태원 참사에 괄목할 만한 교훈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된다. 검찰 개혁도 시대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계획을 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다. 그리고 시행착오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경찰의 기초 체력을 정진시킨 후에 그리고 경찰 인력, 예산, 장비를 다 보강시킨 후에 경찰 수사권 조정 업무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경찰 수사권 업무를 조정하면서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된 게 검수완박법이었습니다. 물론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안을 마련해야 되지만 검수완박법은 너무 졸속 통과했다. 이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여론이죠. 물론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 되셨고 또 울산시장 선거 그리고 원전 수사 문제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과거 집권당인 민주당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검수완박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또 하나 내부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의식했다. 너무. 왜? 대통령 취임 10일 전에 이 법이 통과됐죠. 4월 30일 통과됐는데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열흘 전에 통과를 시킨 겁니다. 민주당이 범죄 수사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주요했다. 이런 원인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검수완박법안이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검수완박법을 왜 통과시켜야 되느냐.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가 민주국가 사법체계의 기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제사회의 사정을 전혀 배제한 얘기입니다. 독일 경우 수사권이 완전히 분립되어 있죠. 독일뿐만 아니고 대륙형, 독일, 프랑스 이런 대륙형의 법안을 골격으로 하는 나라는 대부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미법, 그러니까 영국, 미국, 그다음에 영연방 여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원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원화가 민주국가 사법체계의 기본이다. 이 말 자체는 어폐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검찰 수사 범위가 이제 축소된 거는 이런 검수완박법에 의한 건데 여기 보면은 6개의 대형 범죄가 있습니다. 부패 범죄,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그런데 이걸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2개로 나눴죠. 부패와 경제 범죄 등만 검찰이 하는 걸로. 자, 그런데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태원 같은 대형 참사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검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돼 있죠. 방위사업, 해년마다 방위사업 비리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 방위사업 비리를 추적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축소된 내용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는데 그 축소된 그 분야, 4개 분야가 전부 다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검수완박의 피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들이 보는 거죠. 왜? 범죄가 극성을 이룰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민생 치안이 줄어드느냐 아니면은 수사권 조정 업무에 집중을 하느냐.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민생 치안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범죄가 극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또 여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또 국민들 혈세로서 이 구조를 개혁하고 이 부서의 인원을 갖다가 저 부서로 넘기고 저 부서 인원을 다시 넘기고 그런 시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국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의 검경 수사권 제도를 보면은 대륙형과 영미형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간에 일본의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 이런 일본 시스템이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은 서로 자기네들 보따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결코 이걸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우리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다는 걸 여실히 우리는 확인을 했고, 또 앞으로 검찰이 수사에 능력이 있다고 말만 할 게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 등 관련 수사에서 성과를 분명히 거양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은 바로 주시를 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바람직한 미래는 이렇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축소해야 됩니다. 검찰 공화국 오명도 씻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리고 경찰은 조기에 제도를 확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검경이 부족한 부분은 일단 시행착오로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다시 우리가 협조체제를 정립해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야 됩니다. 검수완박법도 문제가 있고, 또 검수원복법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수사권 조정에서 심도 있는 공청회 그리고 분석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